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레원입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죠. 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1년이 됐다고? 시간 왜 이렇게 빨라? 그냥 빠르게 지나간 것 같지만 버티기 힘든 날도 있었을 거고요. 하루가 10년 같은 날도 있었을 겁니다. 정성껏 열심히 달린 하루하루가 쌓여 원래원도 어느덧 1주년을 맞았네요. 오늘도 무사히 하루를 살고 라디오 앞에 앉아주신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를 표하며 시작할게요. 레원의 원래 이름이 레원. 스테이션 Z,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 첫 곡은 게스트이신 박준우님이 작곡하신 지우영님의 그리드 들려드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식 때문에 아직 마음이 혼란스럽고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 청취자분들을 위해 마음의 따스한 온기를 되찾을 만한 노래를 먼저 들려드리면서 이번 주 원래 이름이 레원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항상 청취자 여러분들의 옆에는 원래 이름이 레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무사히 안정을 찾아가시길 진심으로 두 손 모아 바라봅니다. 오늘은 11월의 첫 번째 목요일인데요. 3761님께서 레디 오늘 1주년 넘넘 축하해요. 진짜 긴장했던 첫 방부터 하루도 안 빼고 들었는데 어느새 1년이 지나갔네요. 레디와 함께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모두 행복했습니다. 저 2022년에 모든 목요일을 행복으로 가득 채워준 레원씨 항상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저도 항상 고맙고요. 1년 동안 꾸준히 항상 봐주시는 분들 덕분에 목요일마다 힘을 내고 있습니다. 5225님께서 레디 DJ 데뷔 1주년 축하합니다. 언제나 목요일 밤에 힐링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저도 항상 힐링하고 있습니다. 7300님께서 아프지 말고 건강만 해주세요. 레원아, 원래원은 내 행복이야. 2339님께서 앞으로 2주년, 3주년도 같이 보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할 때까지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원래 이름이 레원은 마음의 파동을 되찾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 음악으로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두 분을 자리에 함께 모셔봤습니다. 바로 슬롬님과 박준우님인데요. 두 분과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마음의 위안을 찾고 싶으신 청취자분들은 저희 원래 이름이 레원에게 언제든지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문자 번호 샵8910, 샵891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어플 콩 마이케이는 무료고요. 스테이션 Z는 보이는 라디오 그리고 유튜브 스테이션 Z 채널 통해서도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원래 이름이 레원을 듣고 계십니다. 새로운 지금이 필요할 때 Make Your Stage 스테이션 Z. 저는 원래 이름이 레원입니다. 스컬. 여러분의 파동을 되찾아 드립니다. 레원과 파동들.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청취자분들에게 위로와 위안이 필요했던 한 주였습니다. 오늘만큼은 청취자분들을 위해 원래 이름이 레원이 여러분의 안식처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그런 만큼 음악으로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는 음악가 두 분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첫 번째 정규 앨범 웨더 리포트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위로를 안겨준 프로듀서 슬롬님, 그리고 연주자이자 작곡가 웨더 리포트의 믹싱 엔지니어링을 담당한 박준우님을 모셨습니다. 두 형님들 원래 이름이 레원 청취자분들에게 인사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슬롬이라고 하고요. 노래 만들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우고요. 이번에 슬롬형 정규 앨범의 믹싱 엔지니어로 참여했지만 네. 작곡도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내향이 지금 많이 느껴지거든요. 네, 갑자기 날씨가 또 너무 쌀쌀해지고 두 형들이 비염을 제가 앓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강은 좀 괜찮으신가요? 한동안 엄청 고생을 했었다가 네. 제가 이번에 쇼미더머니 이제 2차 방송을 보면은 네. 코로 숨이 안 쉬어져서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요. 아 진짜요? 그게 이제 참가자들한테는 감탄의 의미로도 비춰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굉장히 근데 고생을 하다가 네. 이제 비염 스프레이를 이제 획득하고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아 비염 스프레이가 있나요? 네, 이제 그 좀 스테로이드성. 그렇군요. 그럼 준우 형님께서는? 저도 지금 코로 숨이 오늘부터 안 쉬어져서 네. 입으로 숨 쉬고 있는데 제가 마스크를 끼고 있는 게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러면 두 분 다 약간 알레르기성인가요? 아니면 환절기 약간 온도 차이 때문에? 온도 차이로 인한 알레르기성인 것 같습니다. 저도 비염을 심한데 진짜요? 비염이 오면은 몸살이 같이 와요. 그래서 힘들게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동질감이 느껴집니다. 아프지 마십시오 형들. 두 분과 음악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저랑 이제 슬롬 형님, 박준우 형님 다들 초면이시거든요. 맞아요, 맞죠? 뭔가 첫인상도 좀 궁금한데 저는 이제 슬롬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송을 보던 그대로 뭔가 조용조용 하시고 네, 뭔가 스윗하신 면도 있으시고 저는 어떠신가요? 저도 생각보다 키가 크다. 제가요? 네. 어쨌든 방송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람들의 키가 좀 분간이 잘 안 돼서. 맞아요. 키가 크다. 굉장히 건장하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건강하고요. 혹시 준우 형님은 저의 첫인상 어떠신가요? 기운이 되게 선하신 분 같이 느껴져서 네. 지금 선한 사람 3명이 라디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롬 형과 박준우 형 그리고 저 모두 내향인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슬롬 형님은 INFJ고 맞습니다. 박준우 형님은 INFP입니다. 저도 INFP고 이게 2년 전 정보라서 확실치 않은데요. 여전히 준우 형님께서는 INFP신가요? 저는 사실은 INTP입니다. 네. TP세요? 네. 그렇군요. INTP, INFJ, INFP 조금씩 다 다른데 하나씩 맞습니다. 다르네요. 두 형님은 이제 본인이 낯을 많이 가리신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저도 이제 방송을 작년에 처음 이제 얼굴을 비추면서 굉장히 많은 완벽한 타인들을 마주하게 되면서 그쵸, 이제 그쵸. 조금 약간 마모된 감이 좀 있어요. 근데 준우는 조금 가리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낯을 조금 2명 이상이 넘어가면 좀 숨이 쉬어지고 힘들면서. 근데 라디오 하고 나면은 좀 괜찮아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두 분은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생겼을 때 어떻게 또 친분을 맺으시나요? 뭔가 먼저 안 다가가시죠? 그래도 좋아하는 것 정도로 이제 물어볼 정도의 이제 스킬은 생겼다. 요즘에 이렇게 그 좀 국룰이라고 하죠. MBTI 어떻게 되세요? 이 정도? 그렇습니다. 저 레원도 내향인인 만큼 자주 뚝딱거리지만 그래도 오늘의 라디오 잘 이끌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두 분에게 인사를 건네고 있는데요. 장윤민님께서 슬롬님, 준우님 안녕하세요. 서율리님께서 슬롬님 라디오 출연은 정말 오랜만이네요. 화이팅. 오랜만인가요? 제가 작년에 이제 그 앨범 미니 시리즈를 냈을 때 그때 이후로 아마 처음일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원 러브데이지스님께서 박준호님도 이렇게 라디오에서 볼 수 있으니까 기분이 좋군요. 많이 나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최뿡민님께서 슬롬님, 준우님 화이팅. 최은우님께서 비염은 가습이 중요해요. 그 다음엔 코세척입니다. 알고 계시나요? 근데 코세척하면은 이제 그렇게 개운한 기분이 안 들어요. 그래요? 저도 동의합니다. 저는 가습도 싫어해요. 맞아요. 이게 반대편으로 물이 나오던데. 맞아요. 이렇게 좀 무섭더라고요. 킁킁해가지고 좀 무섭기도 하고 전 가습도 안 하고 거의 제습을 하는 편이어가지고 습한 걸 안 좋아해서. 오늘은 많은 분들의 파동을 되찾기 위해 차분하게 음악 토크 나누면서 하나씩 두 분의 인연과 슬롬 형의 정규 앨범에 대한 이야기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두 형님은 음악이라는 언어에 빠지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뭐 딱히 빠졌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원래 기억이란 걸 할 수 있을 때부터
그냥 진짜요? 그 아버지께서 굉장히 음반을 즐겨 모으셔가지고 CD가 있기 전에부터 이제 라디오에 나오는 테이프로 이제 컬렉션 장이 있고 CD가 발매되기 시작하면서부터 CD로도 장을 만드셔가지고 진짜 오래됐네요. 되게 그냥 삶이랑 함께한 느낌이네요. 없었던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럼 슬롬 형님께서는 아버님께서 꾸준히 모으던 재즈 음반을 이제 즐겨 들으셨다고 했는데 초3 때 MP3 플레이어에 음악을 또 꽉 채우셨다고. 그럼 초3 때면은 언젠가요? MP3라는 물건이 처음 발명되었을 텐데 아이리버 256메가짜리 이제 그때는 이제 노래 한 앨범 한 개 반 정도가 이제 정규 앨범 한 개 반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것도 굉장히 저사양으로 이제 들어가는 정도였는데 그때가 몇 년도죠? 기억이 안 나시네요. 무슨 노래가 있었나요? 그때 저 한창 막 락이랑 클래식을 왔다 갔다 할 때여가지고 뮤즈도 많이 듣고 이제 근데 클래식 음반도 많이 들었어요. 역사를 함께 하셨네요. 네. 그러면 준우 형님께서는 피아노 연주자로 커리어를 시작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재즈를 즐겨 들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생각보다 재즈를 즐겨 들었던 거는 전공을 시작하게 되면서 재즈를 좀 자연스럽게 공부를 하면서 들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원래 락 음악을 훨씬 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음악 시작할 때도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제 기타 치는 게 좀 유행이었는데 레드 칠리 페퍼스가 그때 굉장히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을 했었고 저도 따라치기 시작하면서 이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의 약간 피아노 쪽은 약간 성인이 된 이후에? 맞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음악을 좋아하시던 두 형님이 직접 음악을 하게 된 계기도 궁금한데요. 먼저 슬롬 형님께서는 2013년에 시퀀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으신 이후부터 음악을 하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이 한번 음악을 만들어 봐야겠다고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특별히 있을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민망하긴 하지만 제가 고등학교 때 자장랩을 좀 만들어 봤어요. 다들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듣긴 했는데 이제 지금은 다 폐기 처분하고 이제 굉장히 극소수만이 가지고 있는 MP3 파일들이지만 그러다가 이제 결국에 제가 비트를 한번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이제 주변에 이제는 저희 회사 이사님이 되신 형이 이제 옆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이제 깔아봐라. 그때였군요. 다들 이제 뭔가 랩으로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처음에는 좋아하는 노래들을 따라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 당시에 어떤 노래들을 만드셨나요? 그때는 아마 그 제이딜라의 이제 비트들을 굉장히 좋아해서 그 샘플링 작법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제가 건반을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노래들을 샘플하고 그거를 기반한 이제 그 재즈 힙합 비트 이런 거를 만드는 걸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다들 있으시네요. 저도 이제 뭔가 어렸을 때는 좀 배워봤거든요. 미디도 배워보고 했는데 아쉽게 저는 그쪽으로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너무 수월하게 랩을 하고 계시니까. 다들 더 최정상에서 만나서 저도 열심히 해가지고 더 멋있는 사람이 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우 형님께서는 언제 그리고 어떤 계기로 처음 피아노를 치셨나요? 저는 원래 락 가수가 되고 싶었는데 진짜? 락 가수요? 저도 놀랍습니다. 뭔가 보컬 쪽으로 맞습니다. 락커가 되고 싶었는데 이제 제 모습을 이제 거울로 비추어 본 결과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심한 느낌이셨군요. 맞습니다. 거울에서. 그렇게 되기까지 몇 년이 걸렸던 것 같은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음악은 계속 하고 싶어서 작곡을 좀 해보려고 하던 차에 작곡을 하려면은 피아노가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피아노를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얼떨결에 피아노 치는 게 너무 재밌어져서 전공을 하게 됐던 이야기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실 그 준우 형님께서는 저 레원의 대학교 선배님이시기도 하거든요. 저도 방금 들었습니다. 본래부터 이제 실용음악을 전공하고자 하셨던 건가요? 아니면 재즈를 배우기 위해서인가요? 재즈를 조금 더 배우고 싶어서 이제 대학교로 진학하게 되었고요. 학번이
저 16학번입니다. 아이고 선배님. 몇 학번이세요? 저는 20학번이요. 20학번이시군요. 네. 근데 저는 자퇴생이라서. 네.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코드콘스트 형도 저희 학교. 진짜요? 네. 그분도 졸업을 하시지 못한 걸로. 네. 그렇습니다. 디깅을 해보니까 2017년에 이게 USTM이라고 읽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USTM이라는 밴드를 하셨습니다. 네. 대학 시절에 만난 친구분들과 함께한 밴드셨던 건가요? 맞습니다. 그때 같이 연주하고 잼하면서 놀던 친구들이 되게 있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베이시스트 이명철이라는 분이 이제 필두로 이제 멤버들을 모집해서 이제 만들었던 밴드인데 지금은 오래 가진 못했고요. 네. 지금은 서로 와해가 됐군요. 네, 안부만 묻는 사이. 종종 작업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보컬은 없었어요. 네, 연주곡 밴드였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많았는데 그렇네요. 일단 찾아보려고 했는데 사실 준우 형님처럼 슬롬 형님도 학교를 졸업하시고 선물로 건반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이 건반과 관련된 특별한 사연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연인가요? 사실 이게 저 앨범에 지금 이번에 수록된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라는 곡이랑 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이번에 장기호 교수님의 이제 곡을 리메이크해서 이번 앨범에 넣었어요. 네. 근데 이 그 장기호 교수님이랑의 인연이 생각보다 꽤 오래된 것이 이제 저희 어머니와 같은 학교에 계셨었어서 이제 제가 그때 그 건반을 하나 장만을 하고 싶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 이제 받으려고 했을 때 그 모델을 이제 아들이 그래도 건반을 갖고 싶다고 하니까 어떤 거를 사는 것이 굉장히 가성비가 좋은지 이제 여쭤보시고 그래서 약간 틈틈이 이제 제가 이제 음악에 열정이 조금씩 생기니까 이제 어머니께서 이제 아들도 음악을 합니다. 막 이렇게 막 그 조금씩 정보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사연이 있었군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쇼미더머니도 이제 우연찮게 이제 점점 제가 알려지고 이러면서 인사드릴 기회가 올해 봄 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어릴 때 즐겨 들으셨던 빛과 소금. 장기호 교수님의 노래가 있다면? 저는 일단 샴푸의 요정은 이제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 여름의 마지막이라는 곡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럼 그 교수님들의 음악이 어떤 감정을 주고 그 인식을 열게 했나요? 사실은 이게 제가 음악을 굉장히 깊게 좋아하기 이전까지는 그냥 좋은 노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저도 이제 조금씩 이전과는 좀 더 발전을 해야 된다는 마음가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월의 차이, 흔히 뭐 속된 말로 이게 짬이라고 이게 느껴지는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공을 들이신 거는 정말로 값지구나 이러면서 좀 존경심이 생기는 그게 느껴졌군요. 베이스 세션이자 낭만주의 음악 이론을 한국에 전파한 장기호 교수님. 연주자 박준우 형님이 생각하시는 교수님의 연주는 혹시 진짜 감탄한 연주가 있을까요? 저는 매 노래들이 특히 이번 앨범도 마찬가지고 정말 감탄을 금치 못하고 들었던 그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크게 감탄을 해도 조금 얌전한 그 편이어가지고 그렇죠. 뭔가 그 노래를 이번 앨범을 민우 형이랑 그때 아마 처음 같이 들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그때 좀 충격이셨어요. 소리도 막 지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슬롬 형님이 이제 장기호 교수님을 올해 초 이제 방금 좋은 기회로 뵙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사실은 이제 저도 굉장히 팬으로서 이제 작년에 발매한 미니 시리즈 LP를 이제 사인해서 이제 전달해 드려야겠다 이러면서 굉장히 그 팬심 가득한 마음으로 작업실에 찾아뵀는데 별 인사를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일찍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력이 저와는 지금 딱 저의 나이의 한 2배 정도 되시는 이제 현역 아티스트 분이 이게 저보고 일찍 자라고 얘기해 주시는 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일찍 자라. 저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뭔가 그냥 일찍 자라라는 의미 다 겪어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일찍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랑 비슷한 느낌이라서. 그럼 슬롬 형님에게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이것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곡일까요? 사실은 이 곡을 제가
이제 리메이크를 하려고 다시 이제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여서 네. 리메이크를 하려고 좀 꼼꼼히 들어보다 보니까 이 노래가 사랑 노래인지 이별 노래인지 그 여성한테 하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그 가까운 가족들한테 얘기를 하는 건지 굉장히 좀 모호한 네. 대상이 모호한 구석이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금 초월적인 느낌이 저한테 전달이 돼서 이것은 선배님한테도 이제 헌정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럼 생각이 듣는 사람들이 뭔가 좀 대입해가지고 자유롭게 해석하면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이렇게 두 형님과 사용하시던 건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한국 퓨전 음악을 대표하는 장기호 교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도 나온 김에 슬롬 형님의 장기호 교수님에 대한 존경심과 진심이 담긴 곡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듣고 오겠습니다. 슬롬 형님의 그대에게 띄우는 편지 듣고 왔습니다.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셨는데요. 찬민님께서 이번 앨범 최애곡이라고 하셨고요. AA님께서 너무 좋아요 이 노래라고 하셨습니다. 1198님께서 오늘따라 조합이 너무 귀엽네요. 아마 슬롬 형님께서는 말씀은 없으시지만 마음속으로 엄청 행복해하고 계실 겁니다. 좀 저희가 다들 소심해가지고. 네. 김은하수님께서 작곡가가 꾸민 저한테 오늘 원래원 꽤 많은 도움이 되는데요. 원래원 짱 게스트분들 짱 감사합니다. 껄껄껄님께서 여운이라는 단어에 어울리는 곡입니다.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여운이 좀 남는데요. 앞서서 두 분이 음악에 빠진 계기와 첫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제 두 분의 첫 만남과 합을 맞추는 과정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희가 알기로는 두 분이 약 6년 전부터 친해지시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혹시 어떻게 아시게 된 걸까요? 사실은 저도 6년 전쯤 지금 해솔이 형을 처음 알게 된 것이 한 6년 전인데 네. 그때 막 처음 알게 되고 좀 가까워지기 시작하면서 해솔이 형이 같이 일본 여행을 가자면서 이제 되게 급 여행 같은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공항을 갔는데 이번 여행을 같이 갈 친구다 하면서 이제 준우가 이제 맞습니다. 뿅 하고 이제 튀어나와서 같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렇게 갑작스럽게 한 5명의 남자가 이제 여행을 떠났군요. 떠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게 다리 역할을 또 해주신 것 같습니다. 서로가 기억하는 둘의 첫인상도 좀 궁금한데요.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를 받았나요? 그냥 같이 갈 친구다 여기서 끝인가요? 같이 갈 친구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때 아직도 제 핸드폰에는 박준우 베이비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당시에 이 친구가 그 한창 그때 베이비 드라이버 나왔을 때 그 주인공이랑 그 약간 괴가 비슷한 느낌이 있다 하면서 지금도 베이비라고 저장이 지금도 박준우 베이비라고 있긴 해요. 잘 안 바꾸시는 편이에요. 잘 안 바꿔요. 그럼 준우 형님께서는 어떤 인상을 첫인상이 저는 지금 그 인상이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인상인가요? 되게 조용조용하신 음악 잘하시는 형님이시구나. 그때 컴플렉스라는 곡을 자이언티 형님이랑 같이 하셨다고 저도 소개 듣고 원래 그 노래 되게 팬이었었거든요. 팬심과 그냥 조용조용한 잘하는 형. 네. 그렇습니다. 자이언티의 북미 투어도 함께 이제 동행을 했습니다. 기억나는 추억이 있나요? 이 북미 투어가 그 첫 여행인가요? 아니요. 근데 그때는 북미 투어 때는 제가 미국에서 아직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여가지고 이제 LA에 이제 잠깐 멈출 때 준우랑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왔어요. 저희 집 와서 다 같이 술 먹고 준우 자고 가고 뭐. 그럼 준우 형님께서는 슬롬 형님을 뭐라고 저장하셨나요? 저는 민우 형님이라고. 저도 그때 일본에서 처음 저장한 그대로? 그대로. 민우 형님. 네, 맞습니다. 정이 없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뮤지션과 뮤지션으로 만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작업까지도 함께 하셨는데요. 일단 두 분이 처음으로 작업한 곡이 기억나시나요? 미발매 곡이겠죠, 아무래도? 아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작업하는 곡들 중에서 사용되지 않는 곡들이 너무 많아서 아마 지금 딱 여기 이제 알려진 것으로 보면은 릴보이 형의 데이비드가 처음으로 같이 나온 거라고 하는데 근데 워낙 저희가 저희 팀이 있으면 이제 한 명씩 다 돌아가면서 첨삭을 하는 편이라서 작업물
이 앨범이 그 더블 싱글이죠. 릴보이 형님이 네. 약간 얼굴이 약간 까무잡잡하게 나와 있는 커버에. 맞습니다. 그렇군요. 또 박준호 형님에게 질문을 드리자면 작곡가로서의 데뷔가 자이언티의 EP ZZZ 이렇게 읽는 건가요? 혹시 GGG? 네, 맞습니다. 로 알고 있습니다. 연주자와 작곡가로서 작업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옛날에는 조금 성질이 다르다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연주자는 연주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연주를 하는 것이고 작곡가는 이제 좀 디렉션적인 부분이라든지 네. 전체 큰 그림이라든지 곡을 쓰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쓴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연주자도 연주를 하는 순간에 작곡을 하고 있는 거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거의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인간적으로도 음악적으로도 최고의 호흡을 자랑하는 두 형님입니다. 슬롬 형님이 조금 민망하실 수도 있지만요. 형이 생각하는 작곡가 박준호 형은 어떤 음악적 매력을 지닌 분일까요? 또 친구 박준호는 또 어떤 박준호일지. 일단 친구 박준호와 네. 작곡가 박준호가 달라요? 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어떻게 비슷하죠? 웃는 모습으로 거절합니다. 되게 굉장히 굉장히 선의에 이제 가득한 표정으로 이제 음악을 듣고 아닌 것 같아요, 형. 진짜요? 하는 이제 존중은 하지만 이제 응원은 하지만 아닌 건 아닌 내 거다. 취향은 아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INTP다 보니까 그 성향이 그러니까요. 신기해요. 왜냐면 INTP를 정확히 모르지만 저는 이제 INFP로서 그렇게 그냥 웃으면서 거절 이런 것도 못 그냥 거절 자체를 이제 어려워하는데 되게 웃으면서 거절하면은 저도 한번 배우고 싶어요. 그만큼 굉장히 깐깐한 기준이 있고 이제 실력이 굉장히 많은 것을 뒷받침해주는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준우 형님은 어떠십니까? 형이 생각하는 프로듀서 슬롬의 매력 그리고 친구 김민우 슬롬 형님의 본명이시죠? 친구 김민우는 어떤 매력을 가진 친구일까요? 일단 사실 매력에 대해서 할 말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리가 잘 안 되는데 네. 많다. 브로맨스. 네. 프로듀서 이제 슬롬에 대한 매력을 생각을 해본다면 아직도 조금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제가 피아노 전공인데도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보이싱들이라든지 아니면 코드 프로그레션들이 너무 많고 특히나 형 너무 민망해하는. 그러니까 많이 민망해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그 그루브를 가진 작곡가나 뮤지션이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독보적이다. 네, 정말 독보적이라고 생각하고 담고 싶은 부분이 정말 많은. 그리고 실제로 저도 음악을 시작하던 그 작곡을 시작하던 때 이제 민우 형을 만났어서 네, 많이 배웠던. 나 웃으면서 거절했다고. 그러니까요. 서로 다른 포인트에 얘기를 하고 계신데 굉장히 이렇게 두 분의 브로맨스를 라디오로 송출해 봤습니다. 이쯤에서 두 분이 함께 작업한 노래를 하나 들어볼까 하는데요. 바로 스킷을 들어보려고 합니다. 슬롬 형님께서 이 곡에 대해서 설명을 살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곡은 저의 앨범의 지금 3번 트랙에 이제 위치한 트랙이고요. 네. 곡의 작업이 조금 소재보다도 곡의 이제 편곡 과정이 조금 까다로웠어서 이제 피처링 두 분을 다 어울리게 하기 위해서 편곡을 그냥 곡을 3개를 만들었어요. 그 비트의 그 컨셉이 3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 버전으로 채택이 된 건데. 다른 버전은 못 들어보는 거죠? 언젠가는 뭐 다른 사람의 노래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때 이제 마지막 곡 버전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때 이제 준호가 이제 건반을 쳐주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기분이 좋게 들려서 그러면은 이대로 가야겠다라고 이제 확신을 얻었던 거죠. 궁금한데요? 네, 그렇다면 슬롬 형님이 프로듀싱을 준호 형님이 건반과 신디사이저로 참여한 슬롬 피처링 이아이 로꼬의 스킷 듣고 오겠습니다. 슬롬 피처링 이아이 로꼬의 스킷 듣고 왔습니다. 저의 최애곡이 기리보이 형의 스킷이었는데 바뀔 것 같군요. 네. 청취자분들이 문자를 남겨주셨습니다. 10점님께서 스킷 이번 앨범이 최애곡이에요 하셨는데 닉네임이 10점이신데 10점 만점에 10점이겠죠? 네. 김유진님께서 완벽한 곡이 여기 있었넹. 이곳은 음악 천재들의 모임.
저는 좀 더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장윤민님께서 노래 진짜 짱 좋네요. 멜로디, 분위기, 가수 다 완벽하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두 분이 작곡가 혹은 연주가로서 함께 작업한 이야기를 앞에서 풀어봤는데요. 사실 두 분이 또 다른 포지션으로 함께 작업한 앨범이 있습니다. 바로 슬롬 형의 첫 정규 앨범 웨더 리포트인데요. 슬롬 형님, 웨더 리포트에 대한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일단 저의 첫 정규 앨범이고요. 웨더 리포트라는 말은 제가 이제 앨범 작업 기간 동안 이제 막을 수 없었던 일들, 특히 이제 관계적인 부분에서 오는 스트레스들을 날씨에 비유해서 이제 한 사람이 맑은 날씨를 기대해도 그냥 자고 일어나도 그게 어떻게 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라서 그냥 있는 대로 진인사 대천명 받아들이는 마음 거죠. 편하게 이제 지나가자라는 그런 앨범입니다. 뜻의 웨더 리포트. 첫 정규 앨범인 만큼 이제 가장 신경 쓰신 점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아무래도 제가 프로듀서의 롤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운드적으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공간감이라든지 이제 노래 믹싱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이게 또 첫 정규 앨범이 저도 아직 없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굉장히 엄청 고민을 많이 하고 내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좀 후련하신가요? 굉장히 후련합니다. 추천드려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합니다. 후련하신 만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준우 형님은 슬롬 형님의 앨범에 키보드 신디사이저 연주뿐만 아니라 믹싱 엔지니어로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방금 또 믹싱에 신경을 많이 쓰셨다고 했는데요. 저희 라디오가 믹싱 엔지니어 분은 처음 모셔서 믹싱이 낯선 청취자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형님께서 이제 믹싱 엔지니어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간단하게 혹시. 네, 제가 전업 믹싱 엔지니어라고 일컫기에는 그건 아니죠. 굉장히 부족한 단계이지만 그래도 제가 설명을 좀 해보자면 포토샵하고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포토샵. 네, 사진 찍고 보정하고 그 컬러감도 입히고 여러 가지 좀 많이 손을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음악에서 이제 이미 작곡가가 만들어놓은 트랙들을 가지고 서로 간섭도 줄이고 작곡가가 의도한 사운드가 잘 나게끔 그리고 청취자들로 하여금 이제 더 몰입하게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작업이 믹싱인 것 같습니다. 전곡을 다 하신 건 아니죠? 전곡을 다 하진 않았고요. 그 보컬이 나오는 트랙 위주로 제가 작업을 함께 했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로 이제 믹싱 엔지니어링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제가 만드는 음악이 제가 좋아하는 음악과 사운드가 굉장히 다르다는 거를 어느 순간부터 인지를 함을 넘어서서 좀 굉장히 좀 스트레스하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하는 게 아니면은 누구도 날 지켜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이게 또 그럴 때가 있어요. 이거 아무리 누구한테 맡겨도 뭔가 만족을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해가면서 독학으로 했습니다. 재즈 계열의 음악을 좋아하셨던 만큼 미국 재즈를 대표하는 루디 반 겔더에게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그 블루노트에 있는 레코딩 엔지니어이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영향을 너무 받고 싶은데 사실 너무 그 높은 레벨에 계신 분이어가지고 영향을 받지는 못해. 항상 그냥 감탄만 하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향이라고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엔지니어 이제 믹스에 굉장히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서 하드웨어에 이제 손을 대기 시작해서 이제 컴퓨터 가상 플러그인으로 이제 조금씩 해보다가 이거는 진짜 쇠철로 된 그걸로 통해야지 소리가 좋다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론을 저한테 이제 설파를 하면서 장비를 무거운 장비를 이제 들고 와서 그렇군요. 전문가가 되셨군요. 그렇습니다. 이런 준우 형이 슬롬 형의 정규 앨범의 믹싱 엔지니어로 참여한 만큼 다른 분들과 함께 앨범 사운드를 잡기 위해 고민하던 그런 과정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두 분이서 어떤 고민들을 거치고 어떤 과정을 거치면서 엔지니어링을 했는지 이제 살짝 이야기해 주실 수 있나요? 사실은 이제 이 자리에는 지금 같이 안 계시지만 이제 저의 앨범의 전곡에 이제 전반적으로 믹스를 해주신 김상일 형이 계시고요. 그 형과 이제 저와 준우가 이제 셋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저도 지금 최근에 쇼미더머니 이제 촬영을 하고 있어서 네. 좀 정신이 없어서 이제 거의 두 분께 괜히 제가 이런 노래고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을 하면은 거의 믿고 맡기시는 굉장히 믿고 맡겼죠. 좀 의지를 좀 하시는군요. 맞습니다. 믹싱 작업 중에 있었던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습니까?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뭐 다른 분들은 되게 안 믿으실 수도 있고 네. 이론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를 틀렸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음원을 최종으로 이제 추출할 때 옆에서 엄청 웃으시는데 궁금하거든요. 어떤 것에도 간섭을 받아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일단 작업실에 조명을 다 끄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제 그 핸드폰에 이제 있는 그 와이파이라든지 블루투스를 다 끄고 이제 심지어 에어플레인 모드까지 해서 이제 최종 추출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물론 이제 그 미신이다라고 믿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지금 라디오에서 들은 그런 에피소드 중에 제일 신선했어요. 진짜 이상하네요. 그리고 막 그 웨이브 파일에 그 비트레이트의 차이가 있다 이러면서 이제 그 44랑 48의 44가 이제 뭐 저음역대가 더 많다 막 이러면서 네, 이제 해상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고음역대 해상도가 깎이면서 베이스가 조금 더 부스트 되게끔 들리는 그런 인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저희 믹스 같이 해주셨던 상일 엔지니어님이랑 내기를 실제로 했어요. 네, MP3 웨이브 뭐 44, 48 뭐 이렇게 해서 퀄리티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절반을 맞춰서 마침 오늘 밥을 얻어 먹었습니다. 제가 4개에서 이겼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아마 그냥 청취자분들을 잘 모르실 수 있지만 굉장히 덕후스러운 맞습니다, 이거 말씀이신데 와 진짜 뭔가 그런 거네요. 약간 전파 방해를 받지 않겠다. 그리고 뭔가 그 약간 비행기에서 진짜 비행기 모드 하는 그런 느낌으로 맞습니다. 다 경건한 그런 상태에서 뽑으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되게 너무 신기하네요. 네. 진짜 에피소드 너무 좋은 에피소드 풀어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이제 함께 만들면서 이거는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거나 이제 가장 공을 들인 트랙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타이틀곡인 만큼 아니라고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고요. 이제 그 전날에 사실 거의 매일 모여가지고 한 며칠 동안 했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날은 전날 한 오후 7시에 모여서 다음 날 오후 12시 반쯤에 이제 믹스가 끝났어요. 와 진짜 오래 하셨네요. 그래서 막 귀가 막 나갈 것 같아가지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그냥 밖에 나가서 그냥 귀 쉬고 왔다가 다시 들어와서 이제 첨삭을 하고. 오래 들으면 좀 힘들잖아요. 피곤하고. 맞아요. 그래서 쉬었습니다. 돌아가면서. 거의 마지막에는 그 믹스의 방향 자체를 아예 바꾸는 방향으로도 했었어서 특히나 더 공이 많이 들어간 작업물인 것 같습니다. 방금 이제 에피소드 얘기가 너무 재밌고 풍성해져가지고 우리가 아니라고를 바로 들으러 가봐야 될 것 같거든요. 아니라고 굉장히 궁금한데요. 뮤비가 나왔죠? 네. 여러분들이 뮤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라디오 끝나자마자 바로 뮤비로 달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슬롬형의 아니라고 피처링 자이언티를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슬롬형님의 아니라고 피처링 자이언티 듣고 왔습니다. 저 사실 뮤비에 대한 이야기가 원고에 많은데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패스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꼭 뮤비를 봐주셔야 저희의 이 마음이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실시간 문자들이 오고 있거든요. 코지우님께서 아니라고 안무 영상 최고였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슬롬 형님의 그 너튜브에 안무 영상이 있거든요. 그리고 찐 자이언티님께서 채팅창에 솔직히 아니라고 댄스 배틀에서 슬롬 박준호한테 밀림이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여러분들 이것도 궁금하시죠? 이것도 지금 너튜브 슬롬 형님 채널 가시면 안무 영상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두 분 오늘 저와 함께 하신 소감 어땠나요? 굉장히 저도 사실 라디오를 작년까지 했을 때도 굉장히 좀 떨렸었는데 오늘 굉장히 편한 마음으로 잘 얘기하고 간 것 같아서 좀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웃으셔서 저도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호 형님은?
초반 한 5분 정도 떨려서 이제 조금 긴장이 가실 때가 됐는데 네. 이렇게 끝나서 조금 아쉽긴 한데 네.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나오고 싶습니다. 다음에 꼭 두 분 같이 나오셔서 많이 웃고 떠들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테이션 Z, 원래 이름이 레원. 오늘은 슬롬 형님, 박준호 형님과 함께 음악 이야기를 나누어 봤는데요. 바로 다음 주 원래 이름이 레원도 두 끈끈한 동료 뮤지션 분들을 모시려고 합니다. 바로 두 번째 정규 앨범 Some Hearts Are2를 발표한 김하엘 형님과 새 EP I Just Can't Control My Peace를 발표한 신세아 형님을 모실 예정입니다. 다음 주 방송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또 내일 이 시간에 방송되는 뉴 큐즈 온 더 스제 방송도 많이 놀러와 주세요. 지금 듣고 계시고 있는 곡은 슬롬 형님과 박준호 형님이 함께 작업한 슬롬 피처링 PH1의 Dream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다들 좋은 밤 되시고요. 마지막으로 좋은 밤 되시라고 한마디. 다들 좋은 밤 되세요. 좋은 밤 보내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